학습관리 매니저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정보는 스터디랩에서 추천하는 내신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내신 계절이 다가왔고 시기적으로 내신을 봐야 될 때인데요.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 즉 높은 점수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름 제가 생각하는 내신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내신은 학생의 의무입니다. 또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내신 성적이 높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되고 또 자부심이 됩니다. 내신은 자신의 진로고 진학이고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일단 내신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주 내지 4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그 기간 동안, 내신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 일일이나 또는 주간 계획표를 대부분 짜는데 저는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부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면 만약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괴감이 들고 자신이 없고 자기 비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신 기간이지만 된다면, 아니요, 무조건 당장 오늘부터라도 예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수업 집중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 예습을 하게 되면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습을 안 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시간에 아무리 집중을 해도 새로운 내용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는 힌트라든가 시험과 관련된 정보 또는 수업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습 방법이나 효과는 무엇일까? 예습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업 시간표를 보시고 다음날 수업이 들어있는 교과목, 특히 시험을 보는 과목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 교과목에 교과서를 소리내서 2번 이상 읽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라고 했더니 선생님 내용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소리내서 읽지만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소리를 내서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음을 다른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배울 내용을,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때로는 선생님의 농담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필기할 때도 필기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서 선생님의 내용을 못 듣는 경우가 줄어들고 설명을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신 준비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국어 다 끝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영어 다 끝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끝내고 수학만 매일 한다.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험을 보는 과목의 모든 과목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은 반드시 매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과목씩 마무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어를 열심히 해서 3일 후에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범위까지 공부가 다 끝났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실질적인 시험 기간에 국어 보기 전날 이외에는 그 내용을 다시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국어 공부를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0분 학습법입니다. 매일 모든 과목을 30분씩 공부하는 겁니다. 30분 되게 적어 보이죠? 네. 하지만 매일 하는 겁니다. 단 수학은 1시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일 공부하는 양하고 시간을 되게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과도하게 계획이 돼 있어서 결국은 다 하지 못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30분 이상의 공부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의 공부라서 그냥 학생 입장에서 그래, 나 공부 열심히 했어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의 공부량이 매일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두 번째,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문제만 풉니다. 내용 이런 거 대충 한번 읽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요. 하나 풀고 2개 풀고 3개 풀고 하나 다 푼 거 있으면 또 다음에 다른 거 구해서 더 풀고, 뭐 시중에 있는 족보닷컴이나 나무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또 문제지를 사서라도 더 계속 풉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거는 아주 잘못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험 범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좀 어려운 말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푸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신은 정해진 범위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만듭니다. 물론 외부 지문을 가져와서 응용하는 고난도 문제들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좀 다르게 출제되지만 고등학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내용을 모두 외웠다 그래서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응용 문제나 창의적 문제 또는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땐 시험 범위 내용이 외워졌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문제의 답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럼 매일 30분 학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자, 1번 공부할 교과목 교재를 선택한다. 이때는 되도록 교과서나 자습서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를 준비해서 30분을 맞춰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30분 동안에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교과서나 자습서를 30분 동안 읽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동안 읽는다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정도만을 끊어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10분 동안 소리내서 읽고 5분 정도 쉬고 다시 10분 동안 소리내서 읽고,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읽기의 효과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얘기합니다. 소리내서 읽자. 하지만 실천을 안 하죠. 그리고 소리내서 읽기 과정을 반드시 3회 정도 반복하는 걸 권합니다. 물론 2번을 할 수도 있고 5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 번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1회만으로는 소리내어 읽기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과목을 계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국어를 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영어나 수학, 과학 이렇게 과목이 바뀌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학도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 진도를 대부분 나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부교재도 있지만요. 교과서에 있는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이할 때조차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설명하듯 또는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소리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는 과목을 매일 30분씩 하게 되면 만약에 5과목을 본다면 150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0분 정도, 총 3시간 정도의 3시간 정도, 180분이 3시간이니까요. 3시간 정도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과목이 끝나면 오늘 공부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내가 시간도 더 있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더 했어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스터디랩에서 추천하는 내신 공부 방법 4번째 단계. 자, 이제는 드디어 소리내어 읽기 3회가 끝났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도 문제와 선지 모두 소리내서 읽으며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요. 문제풀이는 많은 양을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명 양치기는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어떤 단계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여기 쓰여드린 대로 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바로 채점을 하고 그럼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고 물론 다 맞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분명히 틀린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는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께 그 틀린 거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는 그렇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면 해설지를 꼼꼼히 또 소리내서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2개 중에 헷갈려서 틀린 문제가 있어요.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는 다른 선지까지 다시 다 읽어보고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을 명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이유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럴 때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단 남에게 보여주기식 오답 노트가 아니라 틀린 문제를 정확하기 위한 오답 노트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2번째, 새로운 문제를 다른 문제지를 풀기 전에 오답 정리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만점을 맞을 때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만점을 맞은 후에 다음 문제지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외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풀고 좀 이따가 다시 풀고 좀 이따 다시 풀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지를 똑같은 문제지가 되겠지만 문제지를 총 한 3종류 정도를 준비하셔서 첫 번째 거 풀고 오답 노트 하고 두 번째 거 풀고 오답 노트 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세 번째 거를 풀지 말고 다시 첫 번째 걸 풀어보세요. 다 맞았다. 그러면 두 번째 걸 푸시고 역시 만점이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문제를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풀었는데 첫 번째 문제지는 다 맞았는데 두 번째 문제지를 풀었는데 역시 또 틀리더라. 그럼 또 그것도 역시 위에 있는 방식과 같이 반복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의 방법을 써서 반복을 해서 반드시 만점을 맞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학생들은
문제가 틀렸을 때, 이거 내가 실수한 거야. 특히 국어 과목은 또는 문과 과목들은 답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결국은 틀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실수한 거야 라고 자신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단계입니다. 내신은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다면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봤는데 고득점이다. 그러면 실전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신 기출문제는 내신 문제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족보닷컴이라든가 나무아카데미라든가 또는 기출비라든가 이런 데에 내신 문제 사이트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인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전날 제발 밤새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을 못 자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실전에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한 번에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건강관리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기는 시험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감기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위의 공부법을 꼭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신은 좋은 과정을 실천할 때 좋은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